시간을 좀 축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아마도 제가 좀 뒤를 이어서 좀 짭짤한 얘기를 좀 하시라고 아마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제 교감님을 뵈면 정말 이 세상의 종교 성직자들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상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늘 기쁜 마음이고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서론 길게 해봐야 짭짤하지 못하니까 여러분께 이제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저희 집안은 10대가 넘는 도학자이자 의가 집안입니다. 김사자지자 할아버지 이래 과거에 유의라고 하는 온전한 제도권은 아닙니다만은 지방에서 대학자들이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약화제를 발행하는 이제 그런 집안이고, 이제 유골도 삼가를 같이 공부한 이제 그런 집안인데, 저희 집안에서 제 아버님 때에 이르러가지고 정말 집안 내려오면서 경순왕 이후에 내려오면서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 나오셨죠. 그리고 굳이 논한다고 하면 어제 저희 1박 2일 수련회 오셔가지고 또 전통인술연합 이규정 총재도 오셔가지고 그분은 잘 말씀하신다고 이제 저희 성칭을 허준 선생의 버금가는 아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덕담 삼아 이제 하셨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총재님 그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인산 선생님은 거기에 이렇게 누구 버금가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런가요? 라고 하면서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뭐냐면 저희가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잘 추켜 세우고 홍보를 잘해가지고 무슨 덕을 그렇게 크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적으로는 제 아버님이고 또 공적으로는 제 생명을 구해준 그런 분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제가 16살 무렵에 입산 출가를 결심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저에게 참 한 줄기 빛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인생을 다시 바로잡는 계기가 됐는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 이 근래에 불세출의 신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저희가 봐도 제 입으로 직접 표현을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정말 고금동서의 전무후무한 그런 불세출의 신의이신데, 이제 그런 분이 의학에만 밝으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서친이 제시한 모든 이 신약 묘방들은 전부 천문을 보고 지리를 보고 그걸 세상에 제시한 고금동서에 비슷한 예가 전혀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독보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리고 아주 신묘한 효과가 뒷받침되는 그런 실사도시의 묘한 처방과 또 신비로운 약을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또 엄청 거대한 별이 나타납니다. 마치 은산철벽처럼 또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불신의 벽입니다. 믿질 않죠.
제가 여기 오니까 참 교감님 말씀도 그렇고 정법사님이나 대종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정말 이 마음에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 기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기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훌륭한 길을 닦아가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의심의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또 뭘 팔아먹으려고 저런 얘기를 하지? 저 사람 뭐 소금장수락 하던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의심부터 합니다. 의심과 불신의 벽이 높으니까 저는 이제 나이를 뭐 여기 계신 선배님들 앞에서는 말씀드릴 계제가 아닙니다만은 이제 올해 57으로서 지난 54살 무렵에 뭐 인수봉 체험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나도 뭐 나이가 조금 됐지만 그 바위에 한번 타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54십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하던 바위도 그만둘 나이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참 싱거운 사람들이다. 이 소금을 안 먹어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여주는 데가 있어서 제가 100군데 슬랩을 맨 처음에 가서 바위가 딱 서 있는데 설마 여기 올라가라 소리는 아니겠지 했더니 그 친구들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잡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올라갔다가 누구 잡으려고 일어나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깡다구로 뭐 제가 그 거기하고 달리 이제 깡이 좀 있어가지고 깡다구로 막 버벅거리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만큼 올라가다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까졌죠, 복숭아뼈 까지죠, 뭐 팔꿈치 까지지 벅벅 지다가 픽수행가 돼가지고 그래 이 사람들이 무슨 악취미도 아니고 그래 보니까 이 잘 타는 사람은 슬금슬금 그 높은 데로 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대 난치병이라고 하는 암 난치병 계질이 걸리는 이막 직벽처럼 더 이상 길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이 철학이나 의학의 안목이 깊은 분들은 그 사람이 왜 병에 걸린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낫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는 줄 모르니까 가서 물어보질 않아요. 또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저희도 이 함양 그 시골 동네에 삽니다만 제 친구들 암에 걸려 죽고 병에 걸려 죽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아는지 그 친구들이 제일 몰라요. 그리고 전혀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이제 왜 그렇게 잘한다며 그건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물어봐야 말을 하지 물어보니까 말 하냐. 그러면 제가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 이 물어보는데도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게 7, 80%인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를 하면 무슨 소음장사들이 이제 뭐 완전히 그냥 장사로 나서네 이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과 자포자기는 이르는 겁니다. 왜? 숨이 끊어지지 않고 밥숟갈 놓고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죽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료 전문가들의 편견과 그 다음에 무지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집단으로 그냥 생매장 해버리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지난해 경인년에 이 돼지를 약 300만 마리 가까이 생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또 60년 전 경인년에는 백호대사의 해라고 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200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살기가 강한 해가 백호입니다. 그래 경인년에 그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60년 단위로 일어났는데 이 생매장 하듯이 살아있는 사람을 저희가 많이 추적해서 쳐다보면 그냥 생으로 파묻어 버려요. 그때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현대의학으로 그것도 과학의 이 뒷받침을 받아서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의학으로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이라는 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서양의 특정 의학을 현대의학이라고 합니까?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의학이 현대의학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현대의학을 대표하고 대변하죠? 그리고 영라대왕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생사를 그렇게 뻔히 알죠? 있을 수도 없는 망언인데도 그런 망언을 듣고 울고불고 환자도 가족도 그럽니다. 그거 참 쪼다들 바보들이 합치는 거 아니고 무슨 희극도 아니고 비극도 아닌데 이런 참 무지몽매한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무지와 편견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은 또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진리의 말은 무사하고 짭짤한 말을 하는 인간 몇차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를 뭐 대부분 지나가면 그냥 함양읍내도 저 사람 뭐냐 털보 저거 털도 있고 뭐 한데 뭐냐 그러면 무슨 교주라 하는데 무슨 교가 나왔는데 그래. 또 무슨 주경교가 뭐 그래가지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잘 알아보면 아 소금장사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보고 저희랑 얘기를 해도 제가 이제 명색이 뭐 민주당 한나라당 당원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범체계적인 정당의 제가 정세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당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우리 이 성서론 장소에서 이 주자를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제가 이 주당 이 당원으로서 이제 범세계적인 뭐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 주당들 당원들이나 이제 이 저한테 끊임없이 찾아와서 주로 찾아와서 도전장을 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털보는 술이 엄청 세대요. 그래갖고 한번 들어봐야 돼. 이래가지고 제가 참 여기서 드릴 말씀 아닙니다만 15대 1로 이렇게 먹은 일이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 그것도 한다는 주당들이 이 컵에다가 제가 한 컵 먹고 주고 한 컵 먹고 받고 주고 받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한 잔씩 먹을 때 이제 15잔씩 먹는 이 내기를 해서 제가 이튿날 6시까지 했는데 전부들 저한테 참표를 했다고 이제 시인을 하고 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랑 술이나 먹을 줄 알고 농담이나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에게서 무슨 이 암 난치병이 걸렸을 때 정말 활로가 뭐냐 살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이런 진지한 얘기 좀 실속 있고 짭짤한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술 좋아하는데 그래서 술 사가지고 오고 또 그냥 한 잔 먹자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오다가 요즘에는 좀 덜 먹으니까 요즘에는 좀 덜 오는데요.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또 문학의 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신문 뭐 그런 언론 일 때문에 오고 해도 제가 정작 이 신문 편집이라고 하는 고된 일을 하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하루에 12시간씩 하면서 이 밥은 잘 안 먹고 매일 소주를 이걸로 뭐 몇 잔씩 몇 컵씩 이건 소주가 아닌 물입니다. 그렇게 먹어서 속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이 영락원 문 앞에까지 갔다 왔다 한 것을 5번 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생과 사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냐? 아무도 길이 없다라고 이 바위를 쳐다보고만 있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할 때 바위를 정말 잘 타는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면요. 눈은 똑같은 눈인데 시력도 1.0은 다 똑같은데 한 사람은 이 경험과 이 훈련에 의해서 모래알 같은 지글대를 길대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딛고 지금 백운대 순례빈이 인수봉 남면이 동면이 가면 저는 여기 잡고 저기 잡고 디디고 그냥 쑥쑥 잘 올라갑니다. 왜 한때는 절대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하다가 지금은 가만히 보면 디딜 것도 수북하고 잡을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잡아봐야 손님이 없어서 놓치고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라는 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뒤에 또 꾸준히 길을 닦아야지 자기 길을 누가 대신 닦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수도 아닙니까? 그 훌륭한 길을 제 앞길은 제가 닦아서 요즘에 뭐 정부에서도 제 집 앞에 눈은 지가 치우자 이렇게 하는데 제 집 앞에 눈도 안 치우는 사람들이 도대체 뭔 생각 속에 살아갑니까? 그 눈도 안 치우는 사람이 이 훌륭한 원불기의 도를 닦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이 세상을 그냥 숨 쉬고 밥을 먹으니까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총장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이제 그런 삶에서 어떤 영성의 삶, 진리의 삶으로 이렇게 좀 인도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이렇게 저기 여의도에 훌륭한 법당이 있는데 오늘 뭐 정말 여러분들은 참 오랜 전생부터 또는 조상 대대로 닦은 공덕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짭짤하고 또 우리 저기 교감님의 그 훌륭한 이제 그런 말씀을 아마 듣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여의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만이주라고 그러죠. 이 여의보주가 여의도에서 보니까 싸움을 잘하는 분들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보통 저기 들어가려면 태권도 3단 정도는 돼야 가서 안 두드러 맞고 뭐 의정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뭐 여의가 그 한번은 다릅니다만은 이 여의도에 여의보주 말씀하시는데 정신적으로 여의보주는 교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는 물질적인 여의보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언뜻 결론부터 말씀드려야지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미리 개입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안 해가지고 그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 쓰여 있는 대로 답을 말씀드리다 보면 나중에 3,000% 셀 수도 있어요. 이게 3,000% 보신 분 안 계시죠? 어제도 얘기하다가 3,000%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3,000%가 왜 잘 나가다 3,000% 빠지냐 하면 제가 하면 고발 안 당하는데 국회의원이 하면 고발 당합니다. 특정 지역을 비하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나가다 3,000% 빠지고 또 아쉬우니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괴롭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 소금을 바다에서 나는 정말 훌륭한 여의보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의 병을 물리치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의 피가 탁해졌을 때 여러분의 피를 정화하는 대단히 위대한 효과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 산의 진미, 100가지 맛을 내는 어떤 양념으로 맛을 내고 소금을 싹 빼고 계세요. 한번 빼보면 그 음식은 먹을 수도 없고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힘이 먹을 수 있는 방부제 중에 최고 유일하고 좋은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공덕은 이 하회와 같고 하늘과 같은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 공덕은 모르고 은공은 모르고 소금이 해롭디야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싱거운 인간들이 세상에 야 그거 참
어떻게 생겨먹어도 그렇게 생겨먹고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했길래 진리는 고사하고 과학 상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과학적으로 논한다면 그게 이제 맞는 것처럼 전부 다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금이 해롭다, 짜게 먹으면 해롭다라는 모든 이야기는 염화나트륨의 문제입니다. 소금의 한 성분이 염화나트륨이긴 한데 염화나트륨이 소금은 아닙니다. 이 소주, 이웃들이 소주 요새 알코올 도수 20도다 하면 그 소주의 주성분이 뭡니까? 물입니다. 알코올은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금의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이 80% 내지 85%입니다. 근데 이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소들이 이 20여 종이 그대로 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연물 원소들이 그 속에 다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자연물로서 존재할 때 소금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그런 위대한 보물. 또 우리 그 약학 박사 이상희 박사 아시죠? 거기서 장관하신 그분의 표현을 들자면 그분이 저더러 소금 설명할 때 내 얘기 마음 놓고 팔어. 내가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실제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이 골프를 치면 장타가 그 연세의 최고입니다. 그 혈색이 굉장히 맑고 밝고 빛납니다. 그 80 가까이 되시는 이런 70대 중반이라고 되셨죠. 그런데 그런 체력을 유지하고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국가 또 의학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러니 폐지 소금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자연계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자연항생제 위대한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그 물의 0.9% 평균 농도 0.9% 수준의 혈액이니 체액이니 하는 것들이 모조리 소금물입니다. 우리 몸에 맹물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맹물이 나오냐? 없습니다. 여러분이 슬퍼서 눈물을 흘려도 그 다음에 뭐 싸우다가 피를 흘려도 이 노동의 대가로 땀을 흘려도 또 신진대사의 결과로 소변을 봐도 모조리 소금물이 나옵니다. 그래 어떤 대가도 소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셀러리맨이라는 말의 기원도 소금에서 기원이 되는 얘기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싱거운 사람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건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염화나트륨이 해롭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않나요? 왜 과학적으로 그 속에 약 50가지의 그 천연 원소들이 다 존재해 있는데 유독 염화나트륨 문제만 끄집어가지고 거두절미하고 옛날에 남이 장군이 쓴 시 그 백두산 말하도록 칼을 갈고 두만강물 말하도록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딱 그 부분만 해가지고 남아20 미평국이라는 말은 미득국이면 후세 수칭 대장군이요 이 얘기 갖다가 딱 그렇게 남아20 미득국이라고 글자 하나를 바꾸니까 천하의 역적이 대해서 사용당했습니다.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이런 억울한 그 소금에 누명을 씌운 것이 바로 과학자요, 전문가요, 지식인 집단입니다. 이 무지와 편견의 지식이 이 세상의 인류의 건강을 얼마나 해를 끼칩니까? 그런데 누가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교감님은 지나가는 새가 한마디 지적이고 한 것 같은 이야기를 탁 캐치해가지고 야, 이 속에 묵묵이란 비밀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주변 세상에서 뭐라고 오해하든지 말든지 그건 세상이 할 일이고 이거 정말
좋은 걸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용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깊이 있는 얘기를 과연 해줄 때 우리 교감님이 누구를 위해 했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건강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또 저희가 다른 사람들 어디 가끔 불려가서 이렇게 또 초청받아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그 해도 누가 들으니까 어디 대처의학도 하고 한다 하되 말도 그냥 하고,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라 하는데 와서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바빠가지고 30분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딱 30분 맞춰가지고, 그런데 이제 1분 더 늦으면 되게 욕먹거든요. 짜증내고. 계속 거기 맞춰서 얘기하다 보면 잡히고 퍼뜨리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컷 사람 불러서 싱거운 얘기 몇 마디 듣고 떠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가 주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누가 좋은 얘기 한다 하던데 해서 한번 해보시오. 이러곤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고 가시오. 이러니까 결국은 들어봐야 책을 읽는데 주마간산식이고, 들어봐야 벌로 듣고, 물어봐야 그냥 예의상 그냥 한두 마디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의 시간 낭비를 하고 시간을 때운다. 인생의 이 존귀한 이 생명을 이렇게 영위하면서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이 시간들입니까? 서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그런 허접스러운 얘기를 몇 마디 하고는 마친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께 오늘 제가 자꾸 이렇게 갈래가 나오는데, 여기 이론상이라고 하는 진리 아래 제가 물질적인 한마디라고 하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작 우리 인류가 암이나 난치병이나 괴질에 의해 죽어갔대. 그때 그를 살릴 수 있는 묘법과 묘방과 시작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지혜로운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들 벌로 보고 건성건성 보고 저한테 신약책 봤다고 하면 신약책도 봤는데 말이죠. 그러면 제가 눈빛을 가만히 보면 본 게 아니에요. 정말 본 겁니다. 그는. 왜냐하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글쎄 보신 모양이네요. 주마간산식으로. 그리고 벌로 보셨죠. 그러면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읽어본 건 주마간산식으로 읽고, 그리고 구경을 보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신약책을 읽고 저하고 말을 할 때 제가 눈빛을 보면 그냥 보고 구경만 한 사람인지 제대로 읽은 사람인지 금방 구분이 갑니다. 말 두어 마디만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봤답니다. 그래 구경을 했는데, 구경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죠. 그 책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인산 선생이 무슨 약도 밟고 침도 잘 놓고 병도 잘 고치고 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큰 얘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참 별 그지 같은 고민도 다 하는 그래서 그것도 뭐하고 저랑 상의를 합니까? 그리고 주겸이 진짜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요. 야, 이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 좋다고 제 붓으로 쓴 장본인한테 그러면 당신 사기꾼입니까? 아닙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런 친구의 얘기는 대수를 안 합니다. 엿장수만 그거 알아서 판단하면 문제지. 그런 거 제가 콩이야 파시야 한다고 해서 무슨 서로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그러고 마는데, 바로 그거죠.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암과 난치병과 괴질의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께서 아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오늘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법이 있습니까?
이렇다고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런 해법과 해결책이 정말 없다는 사실을 정말 모른다는 게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3년 전에 미국의 뉴스위크가 이 9월 초에 보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약 40여 년 동안 40년 가까운 세월 우리 한국의 국가 예산에 맞먹는 의료 그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때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암태치법에 서명하면서 우리 국가 예산에 버금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흐른 세월에 미국이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2008년 9월 9일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로 났습니다. 그런데 다들 뭘로 봐요? 그거 뭐 그냥 뭘로 봅니다. 제목이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인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벌여온 암과의 전쟁에서 패했다. 이것자만 크게 나왔어요. 암과의 전쟁에서 패했다. 라고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그 내용인 뜻은 뭐냐? 미국이 40년 동안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암을 퇴치하기 위해서 법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결론적으로 암을 정복하고 암을 물리치는데 국가 차원에서 벌여온 모든 노력이 실패로 귀결됐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996년 시카고 의료연구진이 발표한 것도 전 세계에 나갔는데 한국은 이 광고주들이 싫어한다는 이유인 것 같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조선일보 모든 신문들이 안 냈다라고 하면 욕을 먹으니까 내기는 싫은데 내면 욕먹고 그런데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냈냐? 아주 기술이 좋아요. 제가 신문 편집을 오래 해서 아는데 활자의 마술이라는 거죠. 활자를 크게 쓰면 큰 사건으로 보입니다. 작게 쓰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 활자의 마술을 활용해서 신문에 1단짜리 기사를 냈습니다. 인류의 암 난치병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시카고 의료연구진이 몇십 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시한 이 문건이 1단짜리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류의 암 치료 실패로 귀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약 25년 동안의 통계를 전부 분석해서 1970년대 초부터 70년대부터 70년부터 94년까지의 통계입니다. 25년 동안의 통계인데 1970년에 비해서 1994년에 암 사망률이 0.1%도 줄지 않고 6% 늘어났다. 라는 통계를 근거로 인류의 암 치료 노력은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라고 토로를 하고 대안이 뭐냐라는 말을 할 때 이제 암 치료의 핑크빛 전망을 제발 내지 말고 치료는 안 되니까 예방 노력에 치중해야 된다. 암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시카고 의료연구진의 최종 결론이자 권고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 광고주들이 싫어하니까 제약산업이니 뭐 식품산업이 싫어하니까 요만한 걸로 냈다 소리만 듣고 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 스크랩 해놨고 늘 강의 때 잘 보여줍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게 싹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숱하게 나오는데 우리 매스컴은 보도를 읽질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이 무지와 편견에 그 다음에 또 이 조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국민 건강을 어찌하는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싱겁게 먹자고도 얘기하고 암 예방 뭐 10대 수칙 되도록 싱겁게 먹는다.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도 신곤문이 되셨나요? 어째 그렇게 여러분이 다음 달에 그 다음 해에 내년에 그 대선 주자 뭐 총선할 때 제발 좀 짭짤한 말씀 한마디씩 인터넷에 올리고 좀 그래주십시오. 여러분이 제발 불합리한 의료 관계 법령 합리적으로 개정해라. 왜 의료 집단 간의 이권을 보호하는 이런 법이 동서고금 어느 나라가 이런 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여러분이 보고 법을 좀 바꿔줘라. 여의도에서 그렇게 매일 뭐 체류가스 뿌리고 눈물 흘리고 싸우지 말고, 그러기에 앞서서 이 좀 제발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게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이 의료관계 법령 고치고, 이 그 사이에 염관리법은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뭐 엄청 이 소금 염관리법의 그 불합리성을 얘기하고, 이건 소금의 문제가 아니라 염화투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 이 산업 이거 잘못된 법이 죽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 끝에 전라남도의 박준영 지사가, 옛날 중앙일보 기자도 하고 청와대 수석도 하고 하신 분인데 지금 2선인가 뭐 3선인가 하시죠. 그분이 가만히 보시더니, 아니 그럼 제 얘기 들으면 우리 천일염이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 짜게 먹는 것도 우리 천일염 문제는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다시 보니까 그 지사가 얘기해서 뭐 롯데 신세계에서 소금을 넣고 파는데 한 포 사가더니 다시는 안 사갑니다. 30kg 단위 그거 8,000원 9,000원인데 그거 모래값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지사 체면 봐서 한 포 사가고 다시 안 사가. 그래서 내가 왜 더 이상 왜 안 팔리냐 그랬더니 이거 갖다가 쓸 데가 없습니다. 아니 소금이 쓸 데가 없다니 무슨 소리야? 김치도 담가 먹고 음식도 넣고. 지사님 그거는 이 소금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니 무슨 그런 법이 있어? 딱 보니까 연관리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개인이 쓰는 건 괜찮은데 국가나 지자체나 의료기관이니 식품 제조 가공업소니 청량음료니 모든 국가에서 만드는 모든 기업이나 이런 데서, 심지어 김치공장, 간장공장, 된장공장도 천일염을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제염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제염은 말이 국가에서 붙인 말이 염이지 염이 아닙니다. 그건 염화나트륨입니다. 소금 속의 한 성분을 전기 분해를 통해서 바닷물의 염화나트륨만을 추출한 겁니다. 그거 수지이온 교환막에 의해서 전기 분해로 바닷물 속에서 염화나트륨을 추출해가지고, 유럽의 각국에서는 짐승의 살에도 이 소금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소금만을 모든 식품 제조 가공, 또 식품 조리, 신라호텔, 롯데호텔 할 것 없이 어느 기관이나 서울대병원도 삼성의료원도 그 소금으로 이 음식을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염관리법이 1962년에 염관리 임시조치법을 혁명정부가 들어서고 1963년에 염관리법으로 확정공포해서 45년 동안 맹위를 떨치며 국민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친 줄도 몰라요. 국민은 거기에 피해를 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모르고 시장청장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박사님들도 모르고 또 의료 전문가들도 모르고 그냥 싱거운 얘기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두리뭉실하니. 그 얘기는 마치 무슨 얘기와 같습니까? 그 일본 놈은 다 나쁜 놈이야. 일본의 인구가 몇이죠? 1억이 넘지 않습니까? 1억 중에 나쁜 놈이 있겠죠. 나쁜 놈이 있다 해서 일본 놈이 나쁘다면 되겠습니까? 부시가 막 이라크 공격하고 뭐죠 할 때 그 사람 믿다고 이제 미국 놈들 진짜 못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미국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소금이 몇 줬는데 소금이 이제 원수소금이 다 먹는데 근데 도대체 뭔 소금을 가지고 또 짜다고 하는 건 소금 문제가 아닙니다. 짠 것은 소금이라도 많아요. 그리고 식품으로 보면 우리 간장, 된장도 김치도 젓갈도 다 짠데. 그래서 짜게 먹으면 해롭다라고 하니까 심지어 젓갈까지도 김치까지도 짜면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싱거운 사람 되기 경제, 싱겁게 살기 경제. 이래서 장사가 된 리가 있습니까? 주식을 사면 다 떨어진 주식만 사죠. 왜? 싱거운 판단을 하니까. 소금을 먹고 피가 맑아져야 되는데 흐리멍덩 해가지고 술이 취한 건지 취한 몽사로 흐리멍덩해서 그냥 자기가 탁 찔러가지고 되게 몰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그게 바보 같은 생각으로 욕심만 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가 맑은 사람은 첫째 욕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피를 정화시킬 수 있는 소금을 안 넣어주는데
피가 맑아질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눈빛만 봐도 피가 탁한지 맑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교감님 이 피부가 좋아졌다 그러시는데 혈색이 맑아지잖아요. 눈빛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주변만 발라서 그러신가요? 많이 드시면요 피가 맑아지면서 안으로부터 자연미, 건강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이 뭐 화장품 뭐 불란서의 무슨 화장품입니까? 그런 거 사다가 바르는 것보다 고돈 절반만 들여서 주염을 몇 배 먹으면 훨씬 더 낫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염 얘기 다 하면 남자들은 주로 혈압에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여자들은 또 다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물어보는데 미리 물어볼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들이 부작용이 있어요. 주염을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먹으면 그거 꼭 주의해야 됩니다. 혈색이 너무나 고와져가지고 워낙 인간들 귀찮게 뭡니까? 뭐 그냥 미스기는 커피 한잔 합시다 어쩌고 그러고 시간이 있냐고 그러고 시간이 없겠어요? 자기가 꼴고 있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너무 이 혈색이 고와지면 같은 얼굴에도 혈색이 고와지면 훨씬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피가 맑아진 다음에 뭐냐면 몸이 균형을 잡아요. 우선 분사 같은 거 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눈이 아주 그 맑은 빛깔이 띄면서 맑아지면서 밝아지면서 붉은 기운이 돌면서 그 다음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늙으면 다 그렇게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병들면 다 그러려니 하고 이러는데 피가 탁해져서 피의 자연치유 능력이 떨어지면서 면역 기능이 약화되면서 병이 차츰차츰 커집니다. 병이 없기를 바랄 필요는 없어요. 병은 우리를 좀 경건하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수행을 더 가행정진하게 만들고 좋은 작용도 합니다. 그때 병이 작은 병이 걸린 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자연계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성현들의 가르침이고 대종사님 그 가르침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걸리면 놀래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다가 개구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다가 다른 데로 부딪혀서 머리 터진 거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무슨 작은 병이 걸리면 쫓아가서 큰 병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덩거 고치고 죽을 병이래 이러고 말하다가 진짜 죽어버립니다. 왜? 자포자기하는 순간 방법은 앞에 널려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에서 어떤 사람은 길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길을 못 봅니다. 저 우리 한양 지리산에 벽성사 밑에 그 서암정사라고 그 이 바위에다가 천연 바위에다가 보상을 새겨가지고 완전히 별천지처럼 있어요. 거기 가서 그 30여 년 넘게 그 원흥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화엄경 60만 자를 2번 사경해서 20년 동안에 걸쳐 2번 사경을 했어요. 그런 분인데 그 글씨 사경하고 글씨 써주면서 아주 이 정교한 조각가들 불러가지고 조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초파일날 제가 신문을 이제 편집하는 지역신문에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내가 칼럼을 하나 쓸게 초파일 그때 그래가지고 서암병사의 그 원흥스님은 다른 사람들은 바위를 바위로 보는데 이 원흥스님은 특이하게도 20대부터 벽성사 그 야전군 사령관 병원을 했던 곳이라 절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6.25 때. 그래가지고 20살 무렵에 그 절에 들어와서 주지로 와서 맨손으로 그걸 읽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상을 험한 데 새겨가지고 석굴법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사람은 바위를 바위로 본다. 그런데 유독 원흥스님은 바위 속에 부처를 본다. 그리고 그 부처를 구현해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희심을 부른다. 그리고 훌륭한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준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시고 이제 그랬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분이 다른 표현 신문 기자들이 뭐 많이 표현을 해줘도 그렇게 뭐 흡족하게 우리 스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뭐 정치인도 그러지만 기자들 싫어하잖아요. 무슨 소리 쓸 줄 알고 무슨 엉뚱한 소리 잘 쓰니까 자기 하지도 않은 말 쓰고 또 한 말을 빼버리고 이러니까
잘 믿지도 않고 가급적이면 기자는 멀리하는 게 형사와 기자는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이래가지고 상종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 큰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 이 KBS고 MBC고 뭐 어느 신문 기자고 방송에 가서 인터뷰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은 주로 제가 파견돼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기 호남의 도인이라고 하는 강청화 스님이 대표적인 분이고 또 해인사의 선방에 이 조실로 계셨던 해양 부광장 스님도 이 기자들이 어떤 기자들이 가서 생명을 안 해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이만한 한 페이지에 신문 한 페이지에다 이제 본문을 싣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이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연기에는 그래요. 스님 제가 이 신문 기자인데 지금 스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거부 반응을 가지니까 필기를 안 해요. 그냥 그거 있는데 이제 자꾸 그 칼자루는 제 손에 넘어와 있는데 이거 저 신문에 게재하려니까 스님이 허락을 해주죠.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기자한테 속은 게 아니고요. 훌륭한 기자가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아이고 뭐 일이 된 건데 뭐 할 수 있나? 그 기자 마음이지. 알아서 써요. 쓰고 싶은 대로 써요. 이러고는 근데 사진도 한 장 필요한데 그랬더니 그럼 찍어야지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찍자고 그러시라고 해서 이렇게 써 하더니 여러 군데 찍어가지고 냈더니 그 나중에 피디께서 말하면 도대체 김 기자는 가서 노장님한테 뭐라고 꼬셨어? 저 꼬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대화만 2시간 나눴지. 그랬더니 그 생년난년은 그 문을 어떻게 열었어? 이제 그 뒤부터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다른 방송에.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그런데 말이 자꾸 셉니다만 우리 이 화두를 삼을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 생명을 암난치병 결로부터 구할 수 있는 참 의료가 뭔가 이 상업주의 의료 그 다음에 인위, 인공, 조작, 기술, 지식 이런 걸로 있는 인위적 의학 그걸 넘어서 무의의료, 자연치유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 이런 곳으로 돌아가야 되고 한마디로 논한다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앞선 시기에 우리 2500여 년 전에 이 중국의 노자 이담이라고 하는 그 노자께서 무의자연주의를 제창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오해하는 분들은 무정부주의자다 이러면서 노자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노자가 주장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 경쟁을 시키지 마라. 다투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인위, 위산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은 산을 만든다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중국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북경의 이화원, 소주 항주의 그 호수 있잖아요. 그런 거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땅을 판 겁니다. 그리고 물이 고이게 해서 호수를 만들고 땅을 판 흙으로 이렇게 쌓아서 산을 만들었어요.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죠, 노자께서. 제발 백성이 그냥 농사 짓고 살도록 내비둬야지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만리장성 못 넘어가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리장성 쌓다고 그거 못 넘어가는 바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요. 저기 달나라 가서 그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하대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그거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 백성의 피와 땀을 그런 데다 쓰는 이런 정치하지 마라라는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걸 의료에 그대로 대입이 되면 위불이 무불치 정말 무위의 자연치료를 한다면 낫지 않을 병이 없다.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치와 처세와 모든 것에 노자의 가르침이 적용이 됩니다만은 이 정말 그 가르침을 적용할 것은 의료입니다. 인상의학이 바로 그것이죠. 단군 이래 면면이 내려온 우리 민족의 지혜로운 이 의료 정통을 오늘에 되살린 것이고
노자의 무위자연주의의 철학을 의학 속에 대입시킨 것이고, 하늘의 천문을 보고 이 땅의 어떤 물질이 약성이 어떤 약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안에만 유독 하늘의 새성경, 이 왜 새가 무슨 새냐면 태새라고 하는 해새자 있죠. 그 새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생기를 주재하는 그런 별의 새성정 결정기가 우리나라 서해안 연평도 인근으로 해서 서해안 바다에 조림을 하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대단히 위대한 약이 된다. 다만 강 하천의 오염을 통해서 생활호수 산업회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연근해에서 바닷물을 그대로 이 증발시켜서 결정이 된 그 소금에 더러 불순물과 유해물질이 들어간다. 독성 중금속이 존재한다.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저희 성씨는 앞으로 소금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반드시 처리해서 써야 됩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프라이팬에 넣고 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담염이라고 해서 소설기에 넣고도 쓰고, 돼지 오줌보에 넣고도 이 소금을 처리해 쓰고, 도자기에 붓기도 하고,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남해안 지역에 대나무가 많은 곳에 그분들은 절에서도 그러고 대갓집에서도 그러고 유학자 집안에서 그러고 이 대나무에다가 천일염을 이렇게 다져놓고 바르고 밥 짓고 남은 불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타고 남은 소금을 해서 빠가지고 양치도 하고 배 아픈데 그거 먹으면 신병에 나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집안 대대로 우리 집안도 10대가 넘는 의가 집안이니까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런 전통이 있어서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김면자섭자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는 그분이 할아버지고 제게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우리 아버님이 자기 할아버지가 대나무에 넣고 소금을 붓는 걸 보였어요. 9살 때 보신 겁니다. 근데 워낙 해안이 밝으신 분이니까 할아버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답이 예상했던 대답이에요. 이거 뭐 대나무에 소금을 넣고 부으면 약이 된대. 누가 그러던가요? 조상 대대로 그렇게 내려왔어. 근데 왜 이렇게 두 번 붓고 맙니까? 그냥 이게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와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약이 됩니까? 약이 되고 말고 얼마나 좋은 약인데. 그래요. 할아버지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거 이렇게 부으면 약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거 9번을 붓고 10번을 붓고 마지막 9번째는 고온 처리를 해야 저 태백생으로부터 신철분이라고 하는 매운 쇳가루가 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상의 보물이 거기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기가 모이게 되고 이 사기와 악기가 나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물질은 신기의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인데 왜 할아버지 뜨뜻미지근하게 이게 뭡니까? 분명히 단군일에 내려온 법은 그 법이 아닙니다. 9번 굽는 지혜로운 법인데 도중에 와전이 돼서 흩어져 버리고 형태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진 이런 건데 할아버님 왜 그걸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니 말대로 한번 해보자. 예전에 그거 먹으면 한 숟갈 먹으면 한 10숟갈 먹어도 효과 뭐 나는 만능 할 거를 9번 벗어주니까 10숟갈 먹으니까 한 숟갈 먹으면 낫습니다. 100숟갈 먹을 거 2숟갈 먹으면 낫. 그러니 저희 종교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무슨 하늘이 낸 이 아이면 틀림없는데 이 존재가 대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모르겠구나. 자기는 60평생 의원 노릇을 해왔는데 자기가 처방만 하면 자기 손자가 빙그레 웃는 쳐다보면서 그 할아버지 그 효과 안 나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저 중대 할아버님이 이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궁중의 어인데 쓰던 처방인데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니? 궁중의 어이가 한 처방이니까 맹물 처방이죠 그게. 그 맹물 처방을 먹고 병이 더하지 않아서 면역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 회복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약을 써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대할아버지 기가 막히니까. 근데 왜 그 궁중의 의인들이 쓴 처방이 맹물 처방이라고 하니? 할아버지 눈으로 보고 읽으셔도 모릅니까? 그 어떤 아주머니가 이 산후부조리에 의한 산후풍이 왔는데 사지백절 유주작품입니다. 사지백절이 온 뼈마디가 다 쑤시는 병이에요. 그걸 평생 못 고쳐서 할아버지 다니는데 뭐 한 제씩 벌써 몇 번째 데려다 먹는데 또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처방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읽어보는데 뭐 어쨌든 한 얘기냐. 그 처방에 군신좌사가 되어 있습니까? 대차 그러네. 군신좌사라고 하면 주장약과 보조약과 심부름하는 약과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데 똑같이 고만고만한 거예요. 효과가 날리고 더하지고 덜하지도 않죠. 이게 맹물 처방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야, 난 그거 생각도 안 했네. 그러면 대체 그럼 대안이 뭐냐? 이 아주머니 보니까 소금 체질인데 엉덩이 뚱뚱하고 어깨 좁고 또 얼굴 생김새가 혈액형이 B형 소금 체질인데 소금 체질은 부자가 인삼이 좋은 약이 되니까 본방에 없는 인삼을 다른 약에 5배를 넣으세요. 그러면 금방 효과 납니다. 이거 몇 첩일까? 지금까지 한 대씩 지라고 해도 20첩씩 3첩만 줘주면 아마 알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한 60첩 먹었는데 저렇게 고만고만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한번 줘서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약을 대여 먹고 다음날 새벽에 물을 두드린 거예요. 할아버지 대관절 어제 줘주신 약은 무슨 약인데 한참 때려 먹으니 이 통증이 구른 것이 거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새벽에 깨서 내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우리 중교 할아버지는 코가 쏙 빠져가지고 야 앞으로 처방은 네가 다 해.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9살 때부터요 우리 할아버지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또 뭐라 하는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눈치가 이렇게 없으니까 또 뭘 말이냐 네가 다 하라는데 내가 처방을 내주면 귀신 들린 아이인 줄 알고 사람들 무서워서 쓰지도 않습니다. 소금만 나쁘게 나고 그럼 또 어쩌란 말이냐. 제가 쓰긴 써드릴 테니까 할아버지가 보고 할아버지가 읽어보는 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오면 앉아가지고 가만히 할아버지도 듣고 손자도 듣고 있다가 손자가 처방을 싹 써요. 할아버지 드리면 할아버지가 제대로 썼구나. 그러고 이제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중조 할아버님이 갑자기 60 넘어서 말년에 엄청 명예소리를 많이 들으셨어요. 왜? 세참만 쓰면 다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명예소리를 듣는데 그런 분에게 소금을 2번 넣었다고 말하면서 그게 이제 절에서도 그러고 다 그럽니다. 왜? 지혜로운 전통이지만 이미 형태만 남았지 알맹이가 사라진 뒤였고 와전되고 왜곡된 뒤여서 그것이 그대로 이 전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방법을 원래대로 방법대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이 나왔어. 근데 먹어보니까 짜거든요. 소금이거든요. 분석해보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도 소금이네. 짜게 먹으면 혈압 온다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꾸 소금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기피하는 마음 때문에 쓰면서도 뜯던지 제한이 있어요. 그래 저희 천신대로 늘 사람들이 물어보면 선생님 아까 뭐 주겸 좋다 하던데 그거 이제 뭐 환자들이 3가지 4가지 암 환자들이 주로 말기에 찾아오니까 찾아오면 저희 천신이 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래요.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주겸 퍼먹어. 뭐 생각하고 자유롭게 일치 없어요. 주겸 퍼먹어 딱 그러세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그러면 하루에 몇 그램씩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배 터지게 먹어. 그리고 또 물어보면 가봐 이래요. 그런데 그 한마디 듣고 누가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종교 교주가 무슨 신도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 무슨 사기꾼이 뭐 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아주 기이한 얘기거든요. 그런 처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 몇 가지 암을 고치고 산 사람이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뭐 저기 가서 하라면 뭐 기독교 말로 무슨 간증 같은 거 하라면 할 사람은 수북합니다. 그러면 다들 또 뭐라고 짜고 치는 구속인가 또 이렇게 의심들도 더해요.
그래서 막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믿고 싶으면 믿고 알아서 하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마침 4가지 말기암이 돼서 살아왔던 진주의 이행남 씨 지금도 건강히 살아있는데 90년 5월입니다. 두 번째 말까지 했는데 그 옆에서 질문했던 사람이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여쭤봅니다. 몇 그램씩 얼마나 먹어야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야, 이 사람들 정말 못 알아듣는구나. 진리의 언어를 이렇게도 못 알아듣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비유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환자 4가지 말기암을 앓는 30대 초반의 아주머니인데 자궁암, 위암, 신부전,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합니다. 그런 환자한테 애기 엄마, 그러니까 예, 애기 엄마는 영광굴비 알지? 예, 압니다. dob성 앞바다에서 참 영광이 거기 성지죠. dob성 앞바다에서 이 조개떼들이 올라갈 때 진달래길 무렵에 조개떼가 울면서 지나갑니다. 그거 건져 올려가지고 그냥 그건 어떻게 돼야 돼? 이상하죠. 그 소금으로 잘 절고 나면 어떻게 돼? 아, 맛있고 좋습니다. 그래, 애기 엄마 아주 잘하네. 그러니 영광굴비를 소금으로 절이듯이 애기 엄마 몸을 죽염으로 푹 절거란 얘기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기하고 아까부터 죽염이 뭡니까 하더니 뭐 이게 죽염이니까 막 집어먹는 거예요. 그게 위암도 있는데 짜게 먹어서 암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신부전 다 소금 기피하는 병입니다. 이분은 워낙 무식한 건 농부니까 그냥 일거의 여지도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하더니 자기한테 처방을 받으면 그거 죽는다고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3번째까지 설명을 해준 거 그때 처음입니다. 되게 2번 말하고는 배 터지게 먹어 그렇게 말하고는 가봐 이러는데 그날은 영광굴비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살겠습니까? 하니까 너 병 고치고 네 명대로 산다. 그리고 명대로 살다가 죽은 뒤에도 정말 좋아. 뭐가요? 시체도 안 썩고 미라되거든. 소금으로 하루 절고 놓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죽여먹은 네 몸을 푹 절고 놓으면 야 균이 퍼지길 하냐 암이 퍼지길 하냐 그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만큼 퍼먹잖아요. 소변이 전부 소금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우리 저기 어디 그 전화도 말로 아무 시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정재현이 영화통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 치명적입니다. 몸이 뚝뚝 먹어서 큰일 나요. 온몸이 부어가지고 죽고 혈압 오르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만 그렇게 먹으면 치사량이에요. 그건 반드시 위험합니다. 어떤 거는 이만큼씩 먹고 즉시 좋은 약이 되고 어떤 거는 이만큼 먹으면 바로 치명적인 독이 되고 그런데 염화나트륨의 양은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그 공자하고 도척하고 얼마나 닮았으면 공자를 도척이라고 죽이려고 얼마나 조사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그 부처님하고도 그 사촌동생하고 아주 닮았대요. 그 악질인 줄 알고 자꾸 죽이려고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자는 도척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 성향과 악마는 봐서 잘 모릅니다. 소금도요 죽염이 사람을 살리는 뇌약이지만 그거 잘 못 알을 수가 있어요. 또 보고도 못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닦은 공덕도 있고 공부한 것도 있고 사람이 좀 피도 맑고 정신도 맑으면 그 얘기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좀 생각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소금을 구워도 9번 구우면 뭐 소금이 뭐 금이 되나 소금은 소금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 여전히 싱겁게 먹고 여전히 안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삶이 짭짤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참 의료의 화두는 뭡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자연주의 의료 우리 몸에다 무의자연 즉 죽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담긴 식품일 뿐이지 인위 인공 조작에 의학 지식이 가미된 것도 아니고 의료 기술이 가미된 것도 아니고 또 인위적인 의료가 아닙니다. 무의자연의 의료예요. 밥 먹는 동안에 약이 되는 성분이 부족하니까 좀 더 넣어주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반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죽염에 찍어서 그 9번분 죽염에 찍어서 부지런히 먹는다. 하루에 20통 이상 먹는다. 이 묘법은 단군일에 내려온 묘법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어딨냐? 이 천년 전에 삼국유사를 저술한 이런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는 기록에 단군 고기,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그 중요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게 단군 고기라는 기록인데 그 기록 속에 웅설도 삼천, 강호태백삼정, 신단수가 이렇게 시작되는 글이 있습니다. 환영천왕이 하늘물이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로 내려왔는데 그곳을 위지신시, 신시라고 이름했다. 그때 시유 이름이로 그때 이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가 동현이 그 한 굴에서 함께 살았는데 매양 신단수 아래에서 사람이 되게 하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신유 영해일주 산이신네. 그때 신흥천왕께서 영해일주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 외식지 너희들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불견 일광 100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곰은 그 말을 듣고 37일 만에 21일 만에 원하던 사람의 몸을 얻었고 호랑이는 금계를 지키지 못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곰은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호랑이는 남성을 상징합니다. 마늘을 하루에 20통씩 병을 고치게 먹었는데 곰은 찐득하니 했고 호랑이는 졸갑증을 못 이기고 그거 마늘 하루에 20통씩 먹으면 양기가 뻗칩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남한 갔다 온 거예요. 춘향이 동네. 춘향이 동네 갔다 오면 절단난 거예요. 암 환자들이.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양기가 돋아져가지고 이 양기가 우리 병을 고쳐야 돼. 물리쳐야 되는데 사람의 병을 때려잡으려고 하면 사람 몸이 축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기를 돋으면 우리 원기가 병을 물리칩니다. 암을 물리치고 괴질을 물리칩니다. 그런 참의료의 비밀이 바로 단군 고기에 담긴 단군 기록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쑥과 마늘 할 때 쑥은 인산쑥 등으로 오늘날 다시 재현이 됐고 마늘 얘기는 인산의학에서 암에 걸려도 죽지 않는 묘법은 이것이다라고 자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시했는데 반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하루에 20통 이상을 먹어라. 그러면 절대 암으로 죽는 법이 없다. 비명생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정말 훌륭한 묘강을 제시했는데 그 묘강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뜻 이 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적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가 뿌리가 깊은데 한국의학사를 서술한 서울대 김두정 박사가 바로 그 단군신화라는 이름으로 단군의학, 신시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조상들은 단군 시절부터 쑥과 마늘을 약용으로 한 사례로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참뜻, 참 의미를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모르고 단군 신화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어간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래 참 의료의 화두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치료를 안 하면 우리 몸속의 면역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자연 치유 능력에 의해서 만병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노자의 무의자연주의의 도덕경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단군 천부경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보여주는 것이